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.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30 세대의 연애와 결혼 이게 네.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노래 하나 들을 거 있죠?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?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. 저도 어릴 적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. 네.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명곡이죠. 아름답잖아요. 네, 명곡입니다. 근데 이 노래랑 요즘 청년 세대의 연애와 결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? 요즘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밈이 하나 있는데요. 예. 이 1994년에 발표된 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의 가사를 좀 현실적인 비용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. 비용으로요? 네, 그래서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하면 예. 거리를 걸어야 하는 그 산책길까지 가는데 왕복 교통비가 일단 들고요. 6,000원. 6,000원. 네, 그리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 보려면 칵테일 한 잔에 13,000원. 그리고 전시회장 가려면 입장료가 18,000원.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려면 편지지 5,000원. 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4만 원이 넘어요. 네. 아, 이거 1인당입니까? 네, 그렇죠. 커플당이 아니라? 네. 예. 그래서 이 밈이 커뮤니티에서 좀 공감을 얻으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. 연애가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공감을 얻은 겁니다. 아니 이 아름다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갖고 네. 자 42,000원에서 4만 얼마 듭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상황을 또 반영한 거겠습니다만 이게 연애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결혼이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. 이제는 연애도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들고요. 감정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연애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에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. 20대 응답자가 이제 자동차를 1위로 꼽았고요. 2위로 연인을 꼽았어요.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여성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할 시간도 부족해서 라는 것을 1위로 또 꼽기도 했고요. 그래서 연애가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. 이야, 연애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. 네.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뭐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. 네. 연애를 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연애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연애 예능 프로그램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고 또 형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. 많은 분들께서 이 연애 예능을 통해서 연애 감정을 대리만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연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2030 세대에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. 향후 연애를 할 의향이 있냐? 네. 이런 질문을 하면 81%가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는 싶긴 한데 연애가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. 네. 연애 감정은 있지만 하고는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. 네. 어떤 더 그 씁쓸한 간극을 보여주는 거네요. 아니 근데 돈 많이 안 드는 데이트를 하면 되긴 하는데 2030 세대가 그 연애 상대를 찾을 때는 어떨까요?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? 우리 기성세대는 연애를 좀 낭만적으로 여기고 결혼 상대를 찾을 때야 좀 더 함께 살아가는 동지이자 전우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우, 네, 의리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네. 요즘 2030 세대는 연애할 때부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많이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와. 요즘 연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형 연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2030 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여성의 답변이죠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연애는 나를 더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인식이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. 그래서 데이트도 단순한 놀이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데이트가 인기인데요. 요즘 이제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이런 데이트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. 요거는 2030
남성 세대가 좀 많이 좀 귀담아 들어야겠네요. 네. 여성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네.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애. 소개팅 방식도 과거와 많이 또 달라지고 있다고요. 네, 요즘 SNS에서 소위 MZ식 소개팅이라는 말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있는데요. 거요?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딱 켜서 네. 돋보기 탭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돋보기 탭이 뭐냐면 네. 우리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. 서로 어떤 주제의 게시물을 평소에 보는지, 관심사가 뭔지, 취향이 뭔지를 요걸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만 쫙 뜨고요.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데 과거 기성세대는 이 미팅에서 애장품 가지고 나와서 우리 취향 같은 것들 좀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셈이죠. 그래서 이렇게 취향과 관심사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취미 모임이 새로운 연애의 또 장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러닝 크루나 와인 모임, 또 독서 커뮤니티 이런 소모임의 월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. 아예 연애를 겸하는 이런 취향 기반 모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상대방의 그 관심을 두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거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 알고리즘 추천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보나 나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저는 꺼놓거든요. 왜냐면 네네네. 이쪽에 이게 편향에 빠질 수도 그쵸, 있으니까 네. 다양한 걸 추천받기 위해서. 근데 이 SNS에서 이걸 꺼놓은 사람한테는 어떤 게 뜨는지 아십니까? 뭐가 남자분들한테 대부분 야한 게 뜹니다. 오해를 남성분들은 발생시- 그거를 클릭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 업체들이 정확히 간파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누가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네네.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고요.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트도 연애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? 이들이 꿈꾸는 결혼은? 이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결혼 정보 업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결혼 상대를 찾는데 아주 많은 수고로움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업체에 외주화하는, 그래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자기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 결혼정보 업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결혼정보 업체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1%나 증가를 했고요. 네. 대표적인 결혼정보 회사의 매출도 2023년 매출이 400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매칭 서비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인데요. 2024년 11월에 이 서울시에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 설렘인 한강이라는 매칭 서비스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. 네. 참가자 100명을 선정해서 최종 27쌍의 커플이 또 탄생을 했죠. 이 모집 기간 동안 3천여 명이 신청을 하셨대요. 그래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뭐 나가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네. 재미도 있을 테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. 또 요즘에는 그 결혼 자체를 재테크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요. 네, 그렇죠. 특히 혼인신고가 그렇습니다. 결혼식과 별개로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는데요. 부부일 때와 1인 가구일 때 각종 제도에서 얻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좀 일부러 미룬다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일부러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. 네. 또 결혼식 하루에만 사실상 중형차 한 대 값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. 급격하게 치솟은 이 결혼 비용 때문에 웨딩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. 이런 탓에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노웨딩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아예 식을 안 치르고 네, 이런 효율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이 결혼과 연애 모두에서 아주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떨까요? 연애나 결혼의 방식이. 사실 연애와 결혼은 이 시대와 함께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제 2030 세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또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좀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가 결혼과 연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의 변화가 펼쳐질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그 시대의 모습을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. 네. 오현종 님이 저는 남편과 돈 1,000원이 없어서 석촌 호수를 마냥 걸어 다녔던 20대 연애 시절 생각나네요. 이렇게 보내주셨고요.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 2030 세대의 연애 또 결혼 이 흐름의 변화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한다희 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